(5년) 전 개봉한 겨울왕국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다시 돌이켜보면 겨울왕국은 엘사와 안나, 크리스토퍼, 올라프가 힘을 합쳐 아렌데를 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1천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겨울왕국을 좋아한 이유가 그처럼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스토리 때문이었을까요? 겨울왕국의 묘미는 어디까지나 엘사의 캐릭터에 있었습니다. 신비한 힘을 갖고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힘을 가족과 세상은 마치 저주인 것처럼 대합니다. 겨울왕국은 그처럼 자신을 감추고 살던 사람이 다시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왕국의 주제가인 레리꼬가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엘사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감추지 않겠다고, 감추니 차라리 세상과 단절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에서 레리꼬는 매우 강렬한 선언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겨울왕국의 제작진은 속편을 기획하면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1편을 통해 소개한 엘사의 능력을 더 과시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엘사는 아렌데를 위협하는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1편의 본질적인 재미와 감동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2편에서도 엘사와 안나는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한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겨울왕국2의 엘사와 안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왕국 자체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엘사는 자신이 가진 힘의 기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1편에 비해서는 이야기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야기의 주제도 더 넓어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깊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1편에 비해서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궁금한 부분들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왕국2를 보고 좀 더 생각해봐야 했던 3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겨울왕국2를 보기 전에 이 영화의 초기 예고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이 예고편을 기억한다면 겨울왕국2의 본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예고편에는 있지만 본편에는 없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엘사와 안나의 부모인 이두나와 아그나르입니다. 본편을 보면 노돌드라에서 열린 댐 건설 기념식에서 어린 아그나르가 이두나로 보이는 소녀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보여준 그 장면은 이때 처음 만난 이두나와 아그나르가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묘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보여준 것처럼 이두나도 엘사처럼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신비의 힘을 가졌던 걸까요? 겨울왕국2 본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두나는 노돌드라의 사람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다른 노돌드라 사람들에게도 마법은 없습니다. 단지 바람과 물, 그리고 불과 땅의 정령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예고편에만 나온 이 장면에서도 이두나는 바람의 정령인 게일과의 소통으로 아그나르를 공중에 띄웠을 겁니다. 예고편에 나온 이 장면은 겨울왕국2의 또 다른 버전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두나와 아그나르의 첫 만남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면 이두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두나가 아그나르와 사랑하게 되고 아렌델의 왕비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도 있었겠죠. 설정상 이두나는 아렌델의 왕을 죽인 종족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렌델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야 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모두 삭제된 지금의 겨울왕국2가 아쉬운 건 아닙니다. 이 영화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겨울왕국2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엘사, 그리고 아렌데를 지키기 위해 대담한 결단을 내렸던 안나는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겨울왕국 1편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과감한 결론입니다. 온갖 모험의 끝에 모두가 함께하며 행복하게 춤을 추고 끝나는 장면이 일반적인 마지막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엘사와 안나는 각각 노돌드라와 아렌델에서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엘사가 계속 아렌델의 왕으로 남아도 노돌드라와 함께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겨울왕국2가 이러한 결론을 맺어야 했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엘사와 안나가 각각 대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비한 힘을 얻은 건 엘사뿐입니다. 엘사는 겨울왕국2에서 다른 4가지 정령을 아우를 수 있는 5번째 정령이 됩니다. 안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나는 아렌델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엘사는 어머니인 이두나 그리고 마법의 숲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노돌드라에 남고 동생인 안나가 아렌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렌델과 노돌드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인 것이죠.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아렌델에는 새로운 동상이 생깁니다. 바로 이두나와 아그나르의 동상이죠. 이 동상을 보면 엘사와 안나가 바로 그들의 부모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겨울왕국2는 인간의 정체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제의식을 확장합니다.
이민자를 비롯한 외부의 존재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서 이 주제는 매우 다양한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2 또한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공존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겨울왕국 2는 쿠키 영상에서 1편에 나왔던 마시멜로우와 겨울왕국 열기에 나왔던 스노기를 등장시킵니다. 올라프가 함께 등장하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재미있지만 동시에 겨울왕국 3편에 대한 상상력을 부추깁니다. 아직 디즈니는 겨울왕국 3편을 제작할 거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3편은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3편으로 끝난 줄 알았던 토이스토리가 기어이 4편까지 나온 걸 보면 겨울왕국 3편의 제작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겨울왕국 2의 쿠키 영상을 보면 겨울왕국 3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시멜로와 스노우기 모두 엘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겨울왕국 2에서 엘사에게는 더 많은 자기 편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람, 물, 불, 땅의 정령들이죠. 이 작품에서 정령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의 정령은 귀여운 브루니로, 바람의 정령은 올라프가 이름을 붙여준 게일로, 그리고 물의 정령은 엘사가 길들인 말, 노크로 형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정령은 바위 거인들로 묘사되죠. 겨울왕국 2에는 절대 악당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렌델과 노돌드라는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1편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한스 왕자가 이렇답니다. 자기 나라의 13번째 왕자인 그는 왕위 계승 순위상 왕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렌델의 왕이 되려는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간 한스가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걸 벌여서 자신 앞에 있는 12명의 형들을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된 후 아렌델을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위기에 처한 안나와 아렌델을 위해 엘사도 다시 나설 겁니다. 다시 이때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엘사와 안나, 크리스토프, 스벤, 올라프에 더해서 마시멜로우와 스노기, 브루니, 게일, 노크, 바위 거인들이 한꺼번에 모여 적들과 싸운다면 어떨까요? 이때 가상의 부제를 짓는다면 프로즌 어셈블이 되겠네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겨울왕국의 팬들은 또 다른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기다릴 겁니다. 4편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